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출분석 문제집 지역사회복지론을 함께할 김진훈입니다.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재미있게 지금까지 잘 쫓아와 주셨는데 기출분석 문제집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그동안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가 높지 않았던 것은 정말 뜬구름 잡는 그러한 과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역사회복지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 자체도 약간 뜬구름 잡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2015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에 그리고 2018년 중평 모녀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사회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어떤 사건 사고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복지가 많이 이제 중심으로 대두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도 상당히 형식적인 문제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우리나라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암기할 것은 조금 더 늘어났지만 시험을 푸는 데는 오히려 좀 편해졌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같이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이론까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학습 목표로 보는 기출 포인트 하면 지역사회복지론은 좀 나오는 데서는 좀 집중해서 나오고 좀 빈도가 적은 곳은 또 적은 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학습한 내용을 전반을 지역사회복지 현장의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품고 있느냐 이러한 전문성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및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이 지역사회 이해와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항상 개념이 어디 가든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지역사회복지론이 뭔지 몰랐어.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의 출제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역사회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또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 역시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관련 이론 및 실천 모델들을 실제 지역사회복지에 접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관련 이론이라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이론은요. 철학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탄생된 이론이 아니에요. 행정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학문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행정론에도 이론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정책론에도 이론으로 적용이 되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론으로 적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부할 때 편해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이론만 잘 알아도 이게 전부 다 그냥 약간 말만 바꿔서 정책론에서 나오고 말만 바꿔서 행정론에서 나오고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한 학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이론 실천 모델들을 공부할 때 핵심들을 잘 잡으시면 다른 과목에서도 응용해서 충분히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죠?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지 옹호자, 행동가의 역할, 계획가의 역할을 하는지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도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지 옹호 기술이라든지 자원 연계라든지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는지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추진기관과 지방자치제도 199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운동, 지역사회복지를 둘러싼 환경변화 등 이제는 이 뒷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부분과 개념을 묻고 있는 앞부분과 또 뒷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5개년 출제율 탑5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 교재 순으로 보면요. 여기 보세요. 9장.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기술 18문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의 실제 15문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추진 체계 13문제. 그래서 우리 교재의 뒷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뒷부분만 공부해도
몇 문제예요? 약 10문제. 약 10문제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의 이해, 그리고 개념, 이러한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5문제.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나눔의 집 통계가 거의 정확하잖아요. 그러면 요 5장만 공부해도 어떻게 돼요? 10문제, 5문제, 그래서 평균 15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봐주시되 나머지 부분은 그럼 공부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시험이든지 서로 연결되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핵심은 9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사회복지사의 기술이지만 핵심은 9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8장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봐주시는 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평균 난이도를 봤더니요. 출제율이 높은 곳에서의 난이도가 적어도 중상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장부터 같이 가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교재를 또 마무리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 1장 지역사회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서는 학자들을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요약정리 한 페이지면 요약정리가 돼요. 그 한 페이지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이해하시거나 또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 5개년 제1장에서의 기출 빈도를 살펴보면요. 15회 2문제, 16회 1문제, 17회 1문제, 18회 1문제, 19회 2문제 우연찮게 지구재구 형태를 띠고 있네요.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총 출제 문항수는 8문제였고 평균 2.6문항, 평균 정답률은 67%예요. 어려웠던 것은 27%의 정답률 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높은 것도 뭐 90%는 안 되네요. 89%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어서 평균 난이도는 중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중간의 난이도를 아주 쉬운 문제로 탈바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0회 합격 공략입니다. 예전에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리고 가상, 그죠?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지역사회의 문제가 초점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지역사회 개념의 정의, 좋은 지역사회의 요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상실이론, 보존이론, 개방이론, 더넴이 제시한 지역사회의 유형화,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 길버트와 스펙트가 얘기한 5가지 지역사회의 기능과 제도, 워렌이 얘기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 이거 워렌이에요, 워렌. 이거는 길버트와 스펙트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단어를 보면 기능과 제도 보면 이건 길버트와 스펙트의 5가지의 기능과 제도이구나.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면 이거 워렌이 얘기한 지역사회의 기능 비교 척도이구나. 그래서 워렌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동일자수 4가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넴은 지역사회를 유형화했구나. 그래서 여기는 더넴은 지역사회를 유형화했구나.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 풀 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자, 기능적. 자, 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기능적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동질성, 이러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것을 뭐라 그래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라 그러죠. 그래서 공동체라든지 동질성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조직의 동질성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가 아니라 뭐예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옳은 것. 멤버십 공동체. 멤버십 뭐예요? 멤버십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죠.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체 사례가 포함됐다.
공동체, 그러니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인 거죠. 가상 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도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사회문화적 동질성, 동질성도 공동체와 다르지 않죠. 그래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공동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전부 다 기능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83%가 정답을 잘 마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하면 뭔가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판단되어지면 이거는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유형 지역사회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로스가 제시한 지리적 개념과 기능적 개념의 구분을 비롯해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학자들의 핵심 키워드만 미리 정리를 해뒀습니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암기하라 그러면 암기할 수 있겠어요? 자, 요것만 암기해 주셔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상당히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스, 방금 얘기했던 로스는 두 글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로스는 두 글자야. 그래서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눠. 나중에 로스만이라고 나오죠. 로스만. 로스만은 몇 글자예요? 세 글자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모델, 사회, 계획모델, 사회, 행동모델. 세 글자니까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가끔 로스는 지역사회 개발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왜? 로스는 두 글자니까 세 개로 만들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로스는 두 글자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나눈다. 파크와 버제스. 파크와 버제스. 파크는 어떤 필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를 강조한다.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인 지역사회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가 아니다. 교수님 그거 어떻게 해요? 자, 봐봐.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 맞잖아. 그런데 모든 사회는 아직 여기 지역이 안 들어간 사회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는 지역사회는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지역사회는 사회이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맥키버라는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공동생활권이에요. 그래서 맥키버 공동생활권 기억하세요. 맥키버 공동생활권. 그리고 워렌 하면 자, 파크와 버제스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했다 그러면 워렌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합니다.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 쭉 넘어가 보세요. 워렌 하면 또 암기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아까 우리가 나왔던 것처럼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예요. 자,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워렌은 지역사회의 기능을 비교하는 척도를 개발했어. 척도라는 것은 뭐예요? 도구. 척도 도구를 개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동일자수예요. 심리적 동일성, 서비스의 일치성, 지역의 자치성, 수평적 유형. 그래서 동일자수를 얘기하고 있다. 누구? 워렌은 동일자수를 얘기하고 있다. 자, 힐러리도 글자가 몇 글자예요? 세 글자죠. 힐러리. 이건 네 글자 아니잖아요. 자, 힐러리는 지역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리적 영역의 공유. 지역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상호작용. 그 안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동의 유대감, 연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리적 영역의 공유, 땅은 공유하고 문화는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는 어떻게 연대, 유대하는 것을 힐러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하면 3요소. 예전에는 3요소만 기억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렇게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 지리적 영역의 공유, 문화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적인 어떤 공동의 유대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테니스요. 뭐 테니스 이건 아니지만 그죠? 보통 필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테니스 글자는 틀려요. 자, 그런데 필드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테니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공동사회에서 지금은 뭐예요? 이익사회로 전환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과거에는 맨 처음에 조직은 아주 가족 중심의 작은 조직이었잖아요. 그래서 연합체였다가 이것이 이 가족들이 모이면서 부족이 형성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협의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큰 협의체, 이익사회의 대규모 중심의 협의체에서 이제는 사회복지 중심의 뭐예요? 연합체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체, 협의체, 연합체로 갑니다. 큰 틀에서는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가고요. 그 다음에 펠린 하면 리을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펠린 하면 역량 있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구나 라고 얘기한 사람 누구? 펠린이다 라는 거예요. 더넴 하면요, 지역사회를 유형합니다. 더넴은 지역사회를 유형하는데 네 가지로 유형합니다. 워렌도 네 가지로 얘기했죠. 기능비교 척도에 동일자수 얘기했죠. 더넴도 마찬가지 지역사회를 유형하는데 어떻게 유형했냐? 네 가지로 유형합니다. 인구의 크기로 대도시, 중소도시 이런 식으로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 기반을 통해서 산촌이냐 어촌이냐 농촌이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행정구역에 따라서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차이나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넴은 지역사회를 유형했다. 더넴은 유형화했다. 기억하세요? 더넴은 유형화했는데 네 가지도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기반에 따라서, 행정구역에 따라서,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 네 가지로 유형했다. 누구? 더넴. 자, 길버트와 스펙트 하면 다섯 가지의 기능과 제도를 매치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가지의 기능과 제도 봅시다. 시험에 자주 나왔었죠. 경제제도로서 어떤 기능이 있어? 생산, 소비, 분배의 기능이 있고요. 가족제도로서 사회화의 기능이 있고, 정치제도로서 사회통합. 사회통합은 뭘로 하는 거야? 정치로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종교제도는 뭘 할까? 아까 정치제도 제가 통합이라 그랬나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정치제도는 사회 통제이고요. 종교로서 뭘 해요? 종교로서 사회 통합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왜? 헷갈리잖아.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회복지제도로서 사회 통합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회통합.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통합과 매칭되는 것은 뭐예요? 종교제도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길버트와 스펙트는 종교제도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 그 다음에 워렌은 기능비교 척도를 만들었죠. 심리적인 동일시, 서비스의 일치성, 지역의 자치성, 수평적 유형 이 네 가지를 갖고 워렌은 기능비교 척도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의 기능이 어떻게 됐는지를 서로 값을 매길 수 있는 척도를 개발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정도 기억할 수 있나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각각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더넴은 네 가지의 유형화를 했고 길버트와 스펙트는 기능과 제도로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워렌은 기능비교 척도로 네 가지 동일 자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 문제는 이제 그냥 풀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의 정의나 구분은 학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힐러리, 로스, 맥키워, 테니스 다 다른 얘기를 했죠? 매우 다양하다. 오케이. 현대의 지역사회는 지리적 개념을 넘어 기능적 개념까지 포괄하는 추세이다.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강조하다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가상 지역사회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집단들의 결합체, 상호 의존적인 집단들의 결합체로도 볼 수가 있고요. 펠리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라 그랬죠?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바람직한 지역사회로 보았다. 맞죠? 자, 로스 두 글자니까 얘는 뭐예요? 무조건 두 개야. 그죠? 지역사회의 기능을 사회통제, 사회통합 등 다섯 가지 무조건 아니에요. 로스는 몇 가지? 두 가지죠.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 두 가지로 나눈 학자가 로스이고
이렇게 사회통제, 사회통합 5가지로 구분한 건 누구예요? 길버트와 스펙트죠. 사회통합은 정치제도로서 사회통제, 통제를 보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 같죠? 네, 그죠? 사회통제는 정치제도로서, 사회통합은 뭘로 이룬다 그랬어요? 종교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그랬죠? 사회복지제도는 뭐예요? 상부상조 기능을 이룬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5가지로 구분한 것은 길버트와 스펙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5번 틀렸구나 알 수 있죠? 5번 65%가 아니라 우리는 100% 다 맞히셔야 됩니다. 자, 2번 지역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봅시다. 기능적 지역사회는 이념, 사회계층, 직업 유형 등을 중심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 이게 공동체성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지리적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지리적으로 이을, 마을, 도시 이러한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더냄은 지역사회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형화했다 그랬죠. 지역사회를 인구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 4가지로 어떻게 했어요? 유형화했다. 맞죠? 인구 크기로는 대도시, 중소도시, 경제적 기반으로는 농촌, 어촌, 산촌, 행정구역으로는 시군구, 차이나타운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누구? 더냄은 유형화. 더냄은 유형화했다. 몇 가지로? 4가지로 유형화했다. 자, 테니스는 뭐예요? 필드 2개로 나눠졌다 그랬죠. 그래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나누어집니다. 테니스는 지역사회를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구분했다. 얘도 맞습니다. 자,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의 기능과 제도를 설명하고 있죠.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기능이 현대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었다. 자, 보세요. 사회통합은 뭘로 이룬다 그랬어요? 사회통합은 종교제도로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사회통합 기능이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었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통합은 종교제도이고요. 사회복지제도는 뭐예요? 상부상조죠. 상부상조가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5번 53% 정답률이 더 낮아지고 있죠. 자, 3번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보죠.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지리적인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마을이라든지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러한 단어를 쓰죠. 기능적 지역사회는 구성한 이러한 공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공동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공동체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기능적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을 기초로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대성 이런 거는 뭐 힐러리가 또 얘기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사회는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발전한다. 테니스가 얘기한 거 보면 테니스 필드 2개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어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다 보면 처음에는 공동사회인데 연합체와 협의체가 있어요. 작은 구조의 연합체에서 공동사회, 협의체라는 건 뭐예요? 조직들이 모인 것을 협의체라 그러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익사회로 넘어와요. 이익사회라는 것은 이해타산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타산에 따라서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계산하면서 이제 만나는 이익사회 협의체. 그 협의체는 그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익사회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체로. 이렇게 갑니다. 자, 공동사회 2번, 연합체, 협의체 2번 이렇게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가상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로 등장하고 있다. 어떤 순서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에서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로 갔다가 이제는 가상 공동체가 가상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그래서 기능적 다음에 가상 공동체 지역사회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89%가 정답을 잘 찾았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공동사회죠. 뭐 이해타산이 아니라 우리 부족, 우리 사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해타산에 의해서 지역사회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더넴의 지역사회 유형화. 더넴은 지역사회를 몇 개로 유형화했다 그랬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 4개로 유형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대도시, 중소도시 이렇게 나눈다 그랬고 산업구조, 경제적인 기반에 따라서 농촌, 어촌, 산촌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맞습니다. 연대성, 기계적 연대, 유기적 연대, 지역. 연대성,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죠? 행정구역에 따라서 시군구, 읍면동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얘도 맞아요. 인구 구성의 사회적 특수성에 따라서도 유형화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밀집 지역 등. 그래서 더넴은 4가지로 유형화했기 때문에 딱 나오죠. 1번, 2번, 4번, 5번 정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연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넴은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구역, 사회적 특수성 이렇게 4가지로 유형화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힐러리 하면 글자가 3가지였죠. 그래서 힐러리 하면 지역사회에 3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본 요소를 옳게 묶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단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문화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 관계의 유대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어떠한 것을 찾을까요? 지역, 주민, 사회계층 이러한 얘기는 없었고 사회적인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 지리적 영역의 공유 정답은 2번이겠네요. 그죠? 지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유대감, 연대를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몇 회예요? 17회. 과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3가지의 요소를 묻는 문항보다는 힐러리 하면 3가지 이렇게 기본 요소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힐러리 하면 3가지 요소뿐만 아니라 그 명칭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 자, 그죠?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일단 4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힐러리, 그죠? 역사적인 유산의 공유, 지역 거주, 공동생활 양식, 사회적 유사성, 공동체 의식, 전통과 관습 그런데 전부 다 답은 아니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 58%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4번입니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 지역사회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 봤더니 다양한 존중과 사회 가치의 공유, 하위 집단 집합적인 동질성 강요,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이익의 극대화, 법적 터들이 내에서 공동선의 추구와 조정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가만히 봤더니 한번 봅시다. 지역사회의 역량 다양한 우리 지역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존중과 사회 가치가 공유되면 지역사회가 좋은 지역사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케이.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지역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다양한 각각 개인의 색을 무시하고 동질성을 강조한다?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질성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오히려 다양화를 주장하고 또 개별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자,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 이 자체가 다양하죠. 그죠? 김진우는 김진은대로, 길동이는 길동이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는 진은이의 색도 있고 길동이의 색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양성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는 이렇게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 틀렸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역사회는 동질성이 아니다. 뭐다? 다양화, 개별성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의 이익,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과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지역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죠.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동선의 추구와 조정, 공동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공동선의 추구와 조정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니은이에요. 니은.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5%.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동질성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에 보면 여러분들 개의통수 비자비 실천론 배웠죠? 이런 게 있죠. 개별화, 의도된 정서 표현, 통제된 여기 감정 표현, 정서적 관여, 수용, 비밀 보장, 자기결정, 비심판적 자세. 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실천은 다르지 않아요. 여기 보면 자기결정 있죠. 구성원의 자율성 유지와 공동. 이러한 부분들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비심판적 자세는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심판하면 안 되지만 지역사회복지에서는 뭐예요? 심판,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좀 다르고요. 여기 보면 하위 집단의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 지역사회복지도 뭐예요? 개별화, 개별성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집합적인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실천도 사회복지 실천과 마찬가지로 개별화, 개별성을 강조하게 된다라는 것. 유일하게 다른 것은 요게 비심판적인 자세. 사회복지 실천은 비심판적인 자세이지만 우리 지역사회복지로는 비판적인 자세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지역사회 기능비교 척도. 기능비교 척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워렌이죠, 워렌. 워렌의 기능비교 척도. 동일자수. 동일시, 일치성, 자치성, 그 다음에 수평적 유형. 이렇게 보겠죠? 자, 동일자수. 동일자수.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지역사회 사회적 분화 정도. 지역사회 사회적 분화 정도 잘못됐고요. 그래서 1번 자체가 정답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이게 설명 자체가 다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능 비교 척도로서 월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예요? 동일 자수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뭐예요? 심리적 동일시. 우리 마을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러한 분들은 심리적으로 이렇게 동일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을 중요한 중거 집단으로 생각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아마 심리적인 동일시가 잘 돼 있는 그러한 분들이겠죠. 동일, 일치성. 같은 서비스가 지역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역사회 내 서비스 영역이 동일 지역에서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지역인데 여기는 서비스가 아주 좋고 여기는 나쁘다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그러니 여기랑 동일한 서비스가 유지된다 그러면 어떻게 갈등이 생기지 않겠죠. 자치성. 지역사회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정도 자치성. 그리고 수평적 유형. 여기에 조직과 어떤 기관들 간에 어때요? 구조적, 기능적 관련 정도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월에 내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는 동일자수 4가지의 값을 가지고 측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1장 지역사회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초반에 제시했던 몇 가지 학자들과 그리고
내용들을 정리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길버트와 스펙트의 5가지 기능과 제도를 기억하시고, 워렌이 금방 얘기했던 기능 비교 척도의 동일 자수를 기억하시고, 더넴은 지역사회를 유형화했죠. 4가지로 유형화합니다. 그래서 더넴이 유형한 4가지를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힐러리라든지 테니스, 공동사회와 이익사회, 펠리는 역량 있는 지역사회를 좋은 지역사회로 설명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이러한 맥키버, 공동생활권을 강조한 맥키버, 이러한 학자들의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1장 문제 푸는데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면서 1장 기출분석 문제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